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말레이시아 전문기업 유원 인터내셔널 조지사 구영원 차장입니다. 오늘 늦은 시간 세미나 참석해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2022년 2월 22일 온라인 세미나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환경이다 보니까 몇 가지 제약사항이 있는데요. 현재 발표자 제외한 모든 참석자 마이크는 음소거 상태로 우선은 진행이 되겠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에 Q&A 시간에 질문 있으신 분들께서는 줌 프로그램으로 손을 들어주시면은 발표자가 음소거를 해제해드리고 한 분씩 질문 받고 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줌 회의실 하단 참가자 버튼 누르시면은 참가자 창이 나타나는데 아래 손들기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Q&A 시간까지 기다리시다가 질문을 잊어버릴 것 같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발표 중에 저희 채팅창 활용해서 발표자에게 질문 남겨주시면 Q&A 세션 때 자세히 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줌 회의실 하단 채팅 버튼 눌러주시면 줌 그룹 채팅창이 나타나는데 메시지 입력란에다가 질문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유원 인터내셔널은 2002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처음 설립된 말레이시아 현지 법인으로 본사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습니다. 또 한국 업체로서 유일하게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MMTH 공식 라이선스 직접 취득하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이제 유원 인터내셔널 코리아 한국법인이 외교부의 해외 이주업 말선 자격 업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유원은 여러분들이 이제 말레이시아에 이주, 투자, 또 사업 진출 고려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A부터 Z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서 종합 컨설팅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MM2H 비자나 또 현지 법인 설립이라든가 부동산 투자, 또 임대 관리, 국제학교 입학 답사, 부동산 답사, 사업 타당성 조사 같은 부분들까지 전부 다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유원 사무실이랑 각 지사 그리고 온라인 채널들입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시티센터에 이제 본사를 두고 있고요. 조호바루, 서울 봉은사로, 코타키나발루에 각각 지사 두고 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여기 현지에서도 한국인 정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어서 한국에서뿐 아니라 현지에서도 밀착 서비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유원은 한국 상품 소개랑 현지 판매 중개를 위해서 온라인 코리아몰 사이트를 론칭했습니다. 알려져 있는 것처럼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 동남아시아 시장 테스트 베드이기도 하고 중동 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여러 교두보로서 가치를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에 한국 상품 판매랑 함께 진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유원 무역팀과 상담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온라인 이커머스 코리아몰 시작으로 안정적인 이제 현지 진출되도록 저희가 지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주제인 조호바로 국제학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안내 좀 드리고 조호바로 추천 부동산 그리고 프린세스 코브 프로젝트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레이시아에 오랫동안 오지 못하고 계신 분들 또 말레이시아로 오시려고 계획하시려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계획에 여러 변동이 있으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참고하실 수 있도록 현재 입주국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규제 현황이나 앞으로 전망 먼저 간단하게 소개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는 세계 연방 직할구역 KL, 푸트라자야, 라부안 더불어서 총 13개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금 태국, 인도네시아, 브루나이랑은 육로로 연결돼 있고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과는 해상으로 접경돼 있습니다. 크게 여기 왼쪽에 있는 쿠알라룸푸르, 조호바루 등에 있는 서말레이시아 그리고 오른쪽에 사바주, 사라왁주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입출국 규제 등으로 인해서 서말레이시아랑 사바주, 사라왁주 입국이나 왕래에서 여러 제한이 생긴 상황이라서
현 시점에서 입출국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지역별로 자세한 준비 사항을 확인하셔서 진행을 하셔야겠습니다. 또 M2H 비자 같은 경우 서말레이시아랑 사바주는 아직까지는 신규 접수를 재개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MM2H를 좀 빠르게 취득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라왁주 MM2H 신청을 지금 현재 고려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유원에서 현재 사라왁 MM2H 취득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본 세미나 채팅창에 말씀을 주시면 해당 안내 자료 송부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리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경우 하단 오디오 설정을 좀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코로나 이후에 말레이시아 여러 근황이랑 규제 등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국경 봉쇄 출국 관련 규제 현재 현황인데요. 2020년에 코로나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말레이시아 정부가 2020년 초에 3월부터 모든 외국인 관광객이나 방문객, 말레이시아 입국 금지를 포함한 이동 제한 조치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내부에서도 굉장히 일일 확진자 발생 수 추이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락다운 조치를 취해 왔었고 작년 2021년 같은 경우는 한 해 동안 사실 백신 보급이 굉장히 본격적으로 시행이 돼서 그 과정에서 굉장히 좀 단계적인 변동 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다행히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 다른 동남아 국가 대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백신 접종률이 상승을 해서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 대해서 정상적인 생활로 지금은 복귀할 수 있도록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되었고요. 지금 현지에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안정적으로 사실 백신이 공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세미나를 여기 조호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도 최근 한 3주 정도 전에 부스터 샷을 이제 무료로 또 맞을 차례가 됐다고 알림이 와가지고 병원에서 부스터샷 잘 접종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은 말레이시아 백신 공급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성인 기준 그래프인데요. 지금 1차는 거의 98.7%, 2차까지 맞은 사람도 현재 97.5%로 대부분의 성인이 다 백신을 맞은 상태고 현재 부스터샷도 과반 넘게 지금 이미 공급이 된 상태입니다. 이번 달에 말레이시아 의회에서 무히딘 야신 전 총리가 말레이시아 국경 전면 재개방에 대한 제안을 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와서 굉장히 크게 좀 이슈가 됐고 한국 일부 뉴스에서 사실 좀 오보가 나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혼란을 겪고 계셨는데요. 우선 현 시점에서 아직까지는 국경 전면 개방이나 격리 미적용되는 입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행 지침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말레이시아 총리도 해당 이슈 이후에 현 상태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또 국경 전면 개방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이제 필요성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안전이나 또 여러 부분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고요. 그래도 이제 국경 개방에 대한 좀 의회에서의 안건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슈가 됐으니까 국경 재개방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된 걸로 볼 수 있고 가까운 시일 내에 아마 저희가 희망적으로는 1, 2개월 이내로 말레이시아로 자유롭게 입국이 가능할 때가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또 말레이시아로 추후 입국이 필요하신 분들, 또 현지에서 생활하고 계신 고객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절차나 규제 같은 거를 간단히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비자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 입국에 대한 규제는 상당 부분 이제 완화가 됐고요. 이전에 이제 비자 가진 분들도 전부 다 마이 트래블 패스나 마이 엔트리 같은 입국 승인을 별도로 신청을 해서 이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입국을 했어야 됐는데 이제 유효한 비자를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절차상의 어려움 없이 바로 입국이 가능하도록 지난해 말부터 규제가 완화가 됐습니다.
대신 이제 입국하시기 전에 호텔 지정 격리 호텔에서 격리를 하신 케이스가 아니시라면 현지에 이제 자가가 됐든 아니면 장기로 체류하실 어떤 숙소를 마련을 하셔서 입국 10일 정도 전에 자가 격리 신청을 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은 자가 격리로 이제 격리 진행이 가능하시고요. 다만 이제 유의하실 부분은 비자 MMTH 같은 장기 체류 비자를 가지고 계시다가 만료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입국 승인을 사전에 신청하는 절차를 그대로 밟으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사실 비자가 만료되면은 아예 입국이 좀 제한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만료되신 분들도 이런 입국 승인 신청을 하면은 대부분 원활하게 입국 승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 갱신 같은 목적으로 입국을 추진하시는 분들은 이런 최근의 동향을 좀 참조하셔가지고 입국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신규 학생 비자 발급, 가디언 비자 발급을 통해서 입국하는 방법이고요. 예전에 코로나 심할 때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 신규 이제 학생 비자를 아예 발급을 중지하고 입국을 통제해서 교육 목적으로 이제 입국 추진하시던 분들이 말레이시아로 입국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었었는데요. 다시 신규 학생 비자 발급이 이번에 가능해지면서 현재 많은 분들이 입국을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조호 국제학교 소개나 또 입학 준비 절차 안내 드릴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추가적으로 이제 규제가 완화된 부분인데 이제 신규 장기 체류 비자, 취업 비자 같은 신규 장기 체류 비자 승인자가 기존에는 입국 승인 절차를 밟았어야 됐는데요. 이제는 신규로 이렇게 비자 승인을 하신 분들도 이런 입국 승인 절차 없이 입국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 통해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자 간단하게 자가격리 관련해 가지고 절차 안내를 좀 드리면은 자가격리 신청은 말레이시아 홈 쿼런틴이라고 그 구글 같은 곳에서 간단히 검색을 하셔가지고 보시면은 제일 먼저 자가격리 신청 포탈이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쉽게 이제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가격리로 들어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해제 절차를 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세요. 제가 그 부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자가격리를 종료하기 이틀 정도 전에 집 밖으로 나오셔도 괜찮으니까 그 관련 PCR 검사, 코로나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클리닉을 방문하셔가지고 테스트를 받아서 자가격리 전날 정도에 이제 테스트 결과지를 수령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격리 부스터샷 기준으로 격리가 5일까지 진행이 되면은 격리 해제일인 6일차에 각 지역별로 지정돼 있는 자가격리 해제 장소가 있습니다. 그 해제 장소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그 코로나 검사지랑 이렇게 자가격리 승인서 같은 것들을 다 지참하셔서 그쪽에서 이런 행정 처리랑 어플리케이션에 그 자가격리 해제 신고를 마무리를 하시면은 자동으로 자동 그 격리가 해제가 되겠고요. 가끔 이렇게 안내를 제대로 받지를 못하셔가지고 이런 행정 절차를 제대로 안 밟으셔서 어플리케이션에 반영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미리 좀 안내를 드립니다. 입국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이제 해외 오미크론 이슈도 나오고 있어서 현재 입출국 같은 부분에서 일부 추가 규제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이제 발표된 내용에 따라서 말레이시아의 랑카위 트래블 버블이나 기업인 단기 입국 또는 싱가포르 VTL 같은 격리 없이 말레이시아로 입국하는 케이스들에 대해서 코로나 검사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된 규정이 발표가 됐고요. 입국하시면은 초반에 이제 그 무격리 기간이면 이제 백신 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이제 7일 정도의 무격리 기간이 발생을 하겠죠. 그 기간 동안은 매일같이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이거를 말레이시아 마이세자트라라는 이 코로나 관리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레이시아의 비즈니스 단기 입국이나 랑카위 트래블 버블을 통한 입국을 추진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일단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우바루 지역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또 국제학교들 소개드리고 입학 준비 안내 그리고 조우 지역 전체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 조호주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서말레이시아 반도의 남쪽에 위치한 주입니다. 그 중에서 조우바루는 여기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된 조우바루의 그 주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조호바루 남단 같은 경우 싱가포르에 접경해 있고
다리가 크게 두 개의 대교가 있어서 싱가포르 육로랑 연결되어 있고 말레이시아랑 싱가포르를 잇는 관문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 지도는 조주의 남부 또 싱가포르의 접경에 있는 이스칸다 말레이시아 경제특구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A, B, C, D라고 사진이 있는데요. 이 각각의 지역이 약간의 특성에 좀 차이가 있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A 지역 같은 경우 이 코즈웨이라고 해서 전통적으로 조호바루랑 싱가포르를 잇는 가장 오래된 큰 대교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호바루랑 싱가포르를 잇는 상업 중심 지역, 그리고 싱가포르의 모든 소비를 흡수하는 관광 특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호바루의 기존 토착민들이 가장 많이 체류하는 가장 많은 조호 주민들이 거주하는 도심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B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스칸다 포텔이라고 해서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조호바루 신도시 지역이라고 좀 많이 지칭을 하는 구역을 여기 B라고 보시면 되는데, B 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신규 높은 수준의 국제학교들을 많이 유치하고 또 외국계 종합병원도 많이 유치하고 또 관광지로 새롭게 개발하는 뭐 레고랜드 같은 것들을 비롯해서 관광지역 특구 등을 좀 개발을 하면서 새롭게 신도시로 특화해서 개발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C 지역 같은 경우는 항만물류 탄중플루파스라고 하는 대규모 항만물류 그 단지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쪽 인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산업단지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D 지역도 탄중 랑사포트나 조호포트 같은 대규모 항만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중화공업단지, 우리나라 롯데케미칼 타이탄이 이쪽에 크게 또 공단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조호에서 제조업이나 대규모 중공업 회사들은 이쪽 지역에 많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나이 국제공항이 들어와 있는 지역이고요. 각각 A, B, C, D, E 구역에서 대략 한 30분 정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나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좀 산업단지들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중화학 산업단지들은 전부 다 D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E는 상대적으로 이제 환경오염이나 이런 게 좀 덜한 상대 그런 종류의 이제 그 산업 형태를 가진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조호에서 자녀 교육이라든가 또 조호로의 이주나 또 부동산 투자나 이런 목적으로 한국 분들께서 주로 선택하시고 또 주목하시는 지역은 A 지역이랑 B 지역입니다. 각각 두 지역 모두 싱가포르랑 바로 연결되는 대교가 다 있는 지역이고요. 그러면은 우선은 그 방금 지역 이 지역에 대한 그 부분을 다 기억을 좀 해주시고 이제 다음부터 조바로 각 지역에 있는 국제학교 설명이랑 또 각각 입학 준비 부분에서 간단하게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 다양한 선택지의 국제학교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조호는 말레이시아 다른 지역 대비해 가지고 굉장히 교육 도시로서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도 싱가포르랑 가깝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유도 있지만 특히나 그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다양한 학비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국제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교육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특히나 많이 주목을 하는 부분이고요. 현재 지금 약 14개 국제학교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지금 제가 세미나를 하고 있는 이 인근 지역에서도 추가 국제학교를 또 개발을 하고 있고 아마 가까운 몇 년 이내로 아마 4~5개 정도 이상의 국제학교들이 또 추가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오스틴 하이츠 국제학교, 리얼 국제학교, 파라곤 국제학교 같은 곳들이 굉장히 조호바루 내에서 적절히 저렴한 수준의 학비 범위 레인지에서 구도심 지역에서 아이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학교들이고요. 각각의 학교들이 학비 수준 대비해 가지고 학부모님들의 평판이 좋은 편이고 모두 다 영국계 그 학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보시면은 여기가 아까 A 지역 위치하고 있고 여기 첫 번째 다리가 있는 지역이고요. 이 오스틴 하이츠, 파라곤 국제학교, 리얼 국제학교 전부 다 A 지역 인근에 다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A 지역에 위치한 오스틴 하이츠 국제학교나 파라곤 국제학교, 리얼 국제학교 이곳 모두 다 주로 다니시는 곳들은 여기 시티센터 인근에 위치한 RNF 프린세스 코브 1차 단지 위치에서 좀 많이 통학을 많이 하시고 아니면 오스틴 하이츠
오스틴 하이츠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쪽 지역에도 일부 한국 분들께서 거주하실 만한 좋은 환경의 콘도들이 조금 조성이 돼 있어서 그런 곳에서 이제 또 많이 통학을 하시고, 또 대표적으로 한인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몰렉이라는 지역에서 이 각각의 국제학교들을 또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제 각 국제학교들 특성별로 추가 상담하시고 결정하실 때 이렇게 거주하신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가 상담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상담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레플스 아메리칸 스쿨, 말보로 칼리지, 써니웨이 국제학교 같은 학교들인데요. 이 중에 레플스 아메리칸 스쿨이나 말보로 같은 경우에는 조우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에서 거의 가장 높은 수준의 시설과 교수진을 보유한 학교들입니다. 특히 말보로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이튼 학교의 교수진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의 그 교육 환경을 제공을 하고, 이 학비 대비해가지고도 굉장히 좀 시설이나 그리고 아이들을 그 성적을 내주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높은 그 리마크를 찍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세컨더리 스쿨 이상 그리고 아이들 대학 준비하시는 분들은 말보로 칼리지 쪽을 추후에 편입하는 목적으로도 많이 고려를 하시는 곳이고요. 현재 특히나 이 학교는 영국에 이제 본교가 있는 학교인데 실제 영국에서도 굉장히 명망이 높은 학교라서 학생의 거의 절반 이상이 영국인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학교의 퀄리티는 좀 보장이 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써웨이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이 인근에 있는 학교, 이 근처에 있는 학교로 굉장히 좀 비지역의 신도시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갖추고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학비 수준을 좀 가지고 있어서 지금 학부모님들 중에 가성비를 중시하시는 분들, 그리고 원어민 선생님 비중도 대략 한 90% 이상을 항상 마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성비라든가 또 아이들의 초기 정착 준비하실 때 굉장히 적합한 학교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제일 대중적으로 좀 많이 찾으시는 학교 중에 하나고요. 지역으로 보시면 아까 지도에서 B지역, 이스칸다 포테리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학교로 이제 세리 오메가 국제학교, 텐비 국제학교, 그리고 셔턱 세인 메리 국제학교 등이 있고요. 각각 다 아까 말씀드린 A랑 B 지역에서 약간 외곽 쪽에 위치하신 분들은 이런 학교들도 좀 고려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셔턱 세인 메리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미국계 국제학교인데 포레스트 시티라고 해서 아래쪽에 새롭게 개발하는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현재 아마 시설 수준으로는 조 내에서도 가장 좋은 수준을 자랑을 하고 있고, 특히 아이들을 좀 골프 쪽으로 특화해서 교육을 하실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 셔턱 세인 메리 국제학교에서 골프 장학생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골프 쪽으로 좀 특화 교육을 시킬 분들은 셔턱 세인트 메리를 충분히 좀 고려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각각의 학교들의 위치고요. 그러면은 조호바로 국제학교 우선은 저희가 좀 더 상세하게 그리고 각 학교별로 다양한 자세한 정보는 본 세미나 이후에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희에게 채팅을 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보다 상세한 정보 메일로 또 송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국제학교 입학 준비 절차 간단하게 이렇게 순서별로 좀 절차를 간단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입학 관심 있는 국제학교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희망하시는 주거 환경이라든가 또 자녀 교육 환경, 학교별로 이제 학제도 있을 거고 학교의 교풍도 있을 것이고 또 학비 같은 여러 부분을 고려를 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세미나 이후에 그 현재 국제학교에 대해서 좀 추가 상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보다 자세하게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희망하시는 입학 시기별로 입학 정원 확인을 먼저 하셔야겠고요. 해당 입학 TO 확인하고 나서 입학 가능하다는 학교 측에 확인이 되면 입학 준비 서류 제출하시고 학교에 그 어플리케이션 비를 납부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후에 서류 전형 완료가 되면은 학교 쪽에 입학 인터뷰, 그러니까 입학 시험 테스트를 진행을 하겠고요. 최근에 신입 학생들은 대부분 구글이나 또 줌 같은 화상 플랫폼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입학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 희망 학년에 따라서 난이도는 굉장히 좀 차이가 있는 편이고요. 주로 객관식, 주관식, 서술형 다 혼합돼 가지고 출제되고 있습니다.
시험 결과 채점해서 자녀 최종 입학 가능 여부 그리고 입학 학년에 대한 제한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등록금을 납입하셔서 입학 확정하시게 되겠고요. 상기 이제 여러 가지 모든 제반 절차는 저희 유원에서 현지 전문가들이 상세하게 상담 드리고 또 학교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 지원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상담 희망하시는 분들은 채팅창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추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신규 학생 비자 발급 그리고 가디언 비자 발급을 통한 입국 절차입니다. 한동안 말레이시아에서는 신규 학생 비자 발급 중지 그리고 입국 통제로 교육 목적으로 오시려던 분들이 올 수가 없었는데요. 다시 신규 학생 비자 발급이 가능해지면서 현재 많은 분들이 입국하고 계시고요. 절차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먼저 학교 입학 신청하고 테스트 같은 절차 이제 다 확정하시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먼저 교육부에다가 승인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부 승인하는데 통상 한 1개월 정도 기간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교육부 승인 되고 나면은 말레이시아에 대한 입국 승인을 학교에서 신청을 드립니다. 이 입국 승인을 받는데 대략 한 2주에서 3주 정도 기간 소요되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그 입국 승인서를 수령을 하고 나면 비자 관련 서류들을 전부 다 지참하셔서 말레이시아로 입국을 하시게 되고 그다음 학교에서 그 비자 때 필수 이제 제출해야 되는 보험 서류 가입하시고 학교 측에 여권과 비자 서류를 제출하셔가지고 최종적으로 학생 비자와 가디언 비자 수령하시는 절차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학교 입학 상담이나 또 저희 유원 인터내셔널에서 입학 전형 서비스를 제공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입학 준비 절차 그리고 입학 확정 이후에 현지 정착까지 저희 쪽에서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조우 지역 앞으로 성장 방향이랑 왜 조우 지역에 많은 분들이 주목하시는지를 제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지도 같은 경우 아까 보여드렸던 이스칸다 말레이시아 경제특구 지역을 표시한 곳이고요. 여기 A, B, C, D, E 존으로 각각의 특성별로 개발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칸다 프로젝트를 통해서 굉장히 이 많은 해외 투자를 유치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이스칸다 말레이시아에서는 굉장히 국제화된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조호바루 같은 경우 이주나 투자 목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왜 조호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시는지 제가 지금부터 간단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호바루 같은 경우 외국인들의 투자나 또 이주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의료와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진 같은 경우 저희 레고랜드 옆에 위치한 싱가포르계 병원 글렌이글스 종합병원인데요. 우리나라 병원들에 비교해서도 부족하지 않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굉장히 다양한 국제학교들의 선택지랑 함께 시너지를 이뤄서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조우바루를 이런 이주의 선택지로 결정을 하고 계시고요. 또 여기는 이스칸다 호텔에 위치한 콜롬비아 호스피탈 마찬가지로 외국계 종합병원이 유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굉장히 좀 수준 높은 병원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높은 수준의 의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또 조우바로 이민 선택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조우의 투자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싱가포르과의 이런 지리적 접근성입니다. 말레이시아 관광객 수 전체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싱가포르 사람들의 관광객들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2위인 인도네시아 쪽이랑 벌써 4배 이상의 싱가포르 관광객들이 말레이시아로 들어오고 있고요. 이렇게 비즈니스 아니면은 뭐 소비라든가 휴양이나 이런 목적으로 조호 쪽으로 오는 싱가포르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또 조호 지역의 다양한 경제 개발 정책이나 기업들의 투자들도 싱가포르의 경제력을 타겟으로 두고 이를 추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만큼 물류나 관광이나 소비나 또 부동산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싱가포르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도 조호랑 싱가포르 경제 수준 격차 같은 경우 굉장히 큰 수준인데 조호에서는 싱가포르 측에서 굉장히 저렴한 인력이랑 재화를 제공을 하고 싱가포르 쪽에서는 조호로 굉장히 많은 자금을 유입을 시키죠.
그래서 두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 경제 수준이 완전히 같은 수준까지 올라가기는 좀 당분간은 어렵겠지만은 지금 조랑 싱가포르 사이에 여러 가지 경제 교류나 이런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을 위한 인프라가 계속해서 지금 개발이 되고 있어서 현재 지금 3, 4배 이상 물가랑 임금 격차 수준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런 괴리가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좁혀질 수 있을 걸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다리 하나로 연결되는 싱가포르가 조호바로 현격한 부동산 가격 차이를 좀 보이고 있고요. 사진 보시면은 조호랑 싱가포르를 이어주는 시티센터 지역 평균 부동산 가격이랑 싱가포르 이제 주요 지역별 평균 부동산 가격을 쉽게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싱가포르 서부랑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싱가포르 내에서는 외곽 지역이다 또는 공업 지역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서 싱가포르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부동산 가격을 가진 지역들인데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낮은 부동산 가격을 가진 지역도 최소한 조호바루의 거의 한 3배 이상 평균 부동산 가격을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조호바루 부동산 가격 표시한 거는 시티센터 지역이라는 부분 어, 확인하셔가지고 진행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여기 시티센터, 싱가포르 시티센터 빨간색으로 마킹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조우바루 부동산 평균 가격 대비 최소 10배 이상부터 이제 스타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우랑 싱가포르 사이에 접근성이 개발되는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교류가 보다 원활해지면은 이런 굉장히 큰 괴리 같은 경우 점차적으로 좀 좁아질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 사진 보시면 이게 중국 심천입니다. 심천의 개발 초기 1980년대 그리고 고층 빌딩 착공 시작한 1990년대 모습이랑 지금 각각 현재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심천도 이스칸다 말레이시아처럼 계획 도시로서 개발을 시작한 이후에 일정 기간 지나서 홍콩이랑 전철 연결된 후에 더 발전이 막 가속화가 되면서 부동산 가치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지리적 특성이랑 또 조호 자체가 지향하는 이런 발전 방향들을 고려했을 때 이와 흡사하게 발전 양상을 보일 것을 예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칸다 말레이시아에 주목하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싱가포르 MRT랑 한정거장으로 연결되는 경전철, 이제 RTS 프로젝트 진행하는 건인데요. 이렇게 조호바루 같은 경우 싱가포르가 관문 도시로서 지금도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또 정치적인 상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RTS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 최중심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조후에 싱가포르로 통하는 2개 다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아까 시티센터에 위치한 코즈웨이 링크고 나머지 하나는 B 지역에 있는 이스칸다 푸테리 지역 있는 세컨드 링크 다리입니다. 그래서 기존 대다수 인프라 주거 지역 그리고 뭐 상업 중심지가 조호바루 여기 A 지역에 위치를 밀집이 되어 있고 조호바루 시티센터 쪽 코즈웨이 쪽이 항상 사실은 좀 포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싱가포르 조호 간에 그 왕래하는 이건 오토바이나 이렇게 버스 타는 이민국 지역이고 이거 오른쪽에 사람들이 버스 티켓팅하는 카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호에 있는 대중교통 수단으로는 충분히 양국 간의 이런 통행 수요를 소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조호랑 싱가포르 간에 기차도 있는데 표를 구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고 버스 같은 경우 대중적이긴 한데 굉장히 그 출퇴근이나 이런 거를 커버하기에는 통과 절차가 좀 번거롭고 또 차량 정체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이동 시간에 굉장히 변수가 많이 돼서 좀 제한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 RTS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호바루 신티센터 지역에 버스랑 기차 이민국 있는 지역, 방금 사진으로 보여드린 각각 이민국 있는 지역에다가 싱가포르 MRT, 우리나라로 치면 지하철이죠. 이 싱가포르 MRT랑 한정거장으로 연결되는 경전철을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1시간당 맥스 1만 명씩 수용이 가능하고요. 현재 기차로 넘어가는 거랑 다르게 싱가포르로 도착해서도 바로 싱가포르 지하철로 각 지역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서 교통수단이 없거나 또는 시간이나 비용이 좀 부담이 돼가지고 제한적이다 양국 간의 여러 가지 교류를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해줄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RTS가 개통하면 현재 이민국 통과나 또 넘어가는 데 걸린 정체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약을 할 수 있게 돼서 조호바루에서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까지도 한 3, 4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RTS 터미널 구조에 대한 대략적인 디자인인데 공항처럼 출발층이랑 도착층 나눠서 구성되고 탑승 수송할 때 출입국 수송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해놔가지고 통과 시간도 절약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RTS 연결되면 싱가포르 사람들이랑 싱가포르 기업들이 앞으로 조우바루로 더욱더 유입을 가속화시킬 거고, 또 조우바루 사람들이 반대로 싱가포르 넘어가서 경제 활동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조호 지역의 소득 수준이 굉장히 상승할 것도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조우에 추가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이슈인데, 그 아까 제가 싱가포르의 북부 지역이 싱가포르 기준으로 굉장히 외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싱가포르 HDB, 그러니까 개발청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싱가포르 개발청에서 이제 계획 개발로서 싱가포르 우드랜드 지역, 북부 조호바루 쪽이랑 그 인접해 있는 우드랜드 지역에다가 제2의 CBD 에어리어를 지금 만들겠다고 새롭게 발표를 했고요. 여기 지역 같은 경우 새롭게 오피스와 굉장히 주거 지역이 개발이 되면 이쪽에 바로 접경에 있는 조호바루 시티센터 지역 같은 경우에도 추후에 굉장히 큰 그 경제 가치 상승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호재로 작용할 거고요. 그러면은 우선 조우바루 지역에 주목하는 좀 주요한 이유들을 좀 살펴봤는데, 그럼 지금부터 조우바루 시티센터에 있는 RNF 프린세스 코브 프로젝트에 대해서 안내 드리고, 또 최근에 공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자세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RNF 프린세스 코브는 향후 7차 단지까지 예정되어 있는 초대형 주상 복합 프로젝트고요. 1차 같은 경우는 분양 완료가 되고 완공이 이미 되었고, 현재 2차 단지 분양하고 있고 또 건설 중입니다. 여기 프린세스 코브 위치입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여기 단지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스칸다 말레이시아의 A 지역에서도 특히나 싱가포르랑 그 이어지는 다리 옆에 접경해 있는 싱가포르과의 접근성이 최적화되어 있는 단지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항공으로 보시면 여기 단지 위치가 일목요연하게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다리가 바로 A 지역의 가장 통행량이 많은 코즈웨이 링크 다리입니다. 싱가포르, 여기 건너편이 싱가포르고요. 그래서 현재 조우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 통행량을 소화하고 있는 이 다리 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대규모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프린세스 코브 단지에서 싱가포르까지 1km 간격 두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프린세스 코브 아파트 한 중간층 정도부터는 여기 바다만 보이는 게 아니라 싱가포르의 전체적인 야경까지도 다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프린세스 코브 프로젝트가 매력적인 이유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입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조호바루랑 싱가포르를 이어주는 이제 RTS 프로젝트 설명드렸는데, 지금 현재 제일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는 아까 시티센터 이민국 있는 지역으로 이 RTS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도 싱가포르가 연결되는 모든 교통 중심지인 시티센터 쪽, 특히 그 이민국 인근의 도보 가는 거리 지역, 그쪽 지역 같은 경우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가 추가적으로 더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브 같은 경우 도호랑 싱가포르 간 기차역으로 아예 단지 자체에서 650m 육교를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입주해가지고 거주하는 사람들은 도보로 그냥 그 단지 자체에서 나와서 육교 타고 10분 가면은 RTS나 싱가포르 넘어가는 이제 버스 정류장이나 기차역까지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완전 초역세권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도 사실은 단지 거주민들 같은 경우 싱가포르 대중교통 이용이 굉장히 좀 자유로운데, 물론 코로나로 지금 당장 일시적으로는 국경이 좀 많이 막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추후에 이 부분이 좀 완화가 되면은 굉장히 그런 싱가포르 쪽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편한 입지를 가지고 있고, 또 LTS 개통되고 나면 이렇게 단순히 넘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어느 지역으로 이제 가든 굉장히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진짜 일일 생활권을 이 단지에서는 실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넘어오는 관광객 소비를 굉장히 다 흡수를 하는 지역이니까 대형 쇼핑몰들도 여기 역에 다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지 자체에서 가까운 곳에 이런 대규모 쇼핑몰들이 많이 조성이 돼 있는 것도 굉장히 장점이고, 또 생활 편의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 자체가 굉장히 대규모라서 이 내부적으로 대형 쇼핑몰, R&F 몰도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마트라든가 뭐 잡화, 의류, 뭐 레스토랑 이런 것들은 모든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다 단지에서 해결을 할 수 있고, 특히나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에 그 사실은 락다운 같은 게 걸리면서 뭐 밖으로 이동을 해서 뭐를 사러 나간다거나 아니면 도로에서 뭐 검문을 받는다던가 여러 가지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도 많았고, 특히나 밖에 나가서 바이러스 옮을까 봐 굉장히 걱정되는 그런 상황도 많았는데, 이런 단지 자체에 모든 게 갖춰져 있다 보니까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실 코로나 기간 중에도 굉장히 안정감 있게 그리고 또 만족도 높은 생활을 계속 하셨던 걸로 다들 좀 평판을 주셨고요. 또 좋은 점은 여기 싱가포르랑 조호바로 국경에 딱 위치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앞에 뭐 건물이 들어온다거나 할 일이 없이 바다랑 싱가포르 쪽으로 완전히 영구 조망으로 확보가 된다는 부분도 굉장히 큰 매력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그리고 직접적인 수혜인 RTS 이제 개통이고요. 여기 프린세스 코브가 굉장히 그 독보적인 정부 이런 규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단지 자체에서 싱가포르랑 아예 그 넘어가는 대중교통 터미널 쪽으로 단지랑 육교를 연결을 해줘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RTS까지 완공되고 나면 해당 터미널까지 육교로 같이 연결해가지고 단지랑 대중교통 핵심 터미널들이 연결되는 최대 수혜가 되는 그런 부동산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이게 보시면 RNF 단지 위치에서 RTS 터미널까지 넘어가는 도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RTS가 뚫렸을 때 이곳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주거용 부동산은 사실 이 근처에서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기존의 모든 싱가포르의 관광을 흡수하는 지역인 만큼 이 인근은 거의 대부분이 상업 시설들이고요. 상가들이나 쇼핑몰들. 그래서 이 중에서 일부 이런 구역 중에 한 동짜리, 뭐 아파트 한 동짜리 이런 곳들이 일부 있긴 하지만 굉장히 사실은 RTS 쪽으로 도보로 진입할 수 있는 입지를 가진 주거용 부동산은 거의 없는데, RTS 쪽에서는 이 그 RNF 쪽이랑 육교 하나를 연결을 함으로써 굉장히 대규모로 이러한 그 주거 수요를 확보를 했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타 부동산들 대비해서 굉장히 좀 차별화되는 유니크한 특성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전체적인 프로젝트 이제 마스터 플랜인데, 여기 노란색 표시된 곳이 1차 단지, 여기는 이제 완공이 돼서 사람들이 거주를 하고 있고요. 여기 빨간색 표시된 곳, 싱가포르 바라보는 바닷가 쪽으로 조성된 게 2차 단지입니다. 그래서 2차 단지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 완공 예정이고요. 지난해에는 사실 코로나 락다운 등으로 인해서 약간의 지연이 있었는데, 지금 지난해 후반부부터 굉장히 좀 공정에 박차를 가하면서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최근에 개발을 다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2차 완공되고 나면 1, 2차 사이에 셔틀버스도 운영을 해서 이민국이나 아니면 주변에 또 대규모 쇼핑몰이나 이런 곳들로도 편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 지금부터 제가 좀 약간 최근에 현지에 제가 직접 프로젝트 방문해가지고 뭐 요트도 타고 하면서 직접 좀 촬영한 사진들인데요. 이 사진들과 최근에 좀 현지에 공정되고 있는 상황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양을 제일 마지막에 시작한 이쪽 그 오페라 하우스 옆에 있는 B1-원동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최종 마지막 골조 공사 진행하고 있고요. 다른 동들은 전부 다 마지막 층까지 골조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 최근 사진들이고요. 모든 동들이 다 골조 완료되고 각각 이제 내부 공사를 한창 진행을 하는 중입니다. 이건 제가 지난번에 요트를 좀 탑승을 하러 가서 좀 직접 찍은 사진들이고요. 여기 바닷가 쪽에 보이는 이 다리가 싱가포르로 연결되는 코즈웨이 링크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페라 하우스 같은 경우는 2차 단지 옆에 접경해 있는 일종의 싱가포르에서 조호로 넘어갈 때 보이는 또 대표적인 첫인상 같은 랜드마크 빌딩이 될 거고요. 여기 2차 단지 앞쪽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상가가 조성되고, 이 바다뷰 나오는 쪽은 부티크 호텔, 대략 한 3성급 정도의 호텔들을 전부 다 바다뷰로 해서 확보를 할 예정이고, 이 앞쪽에는 간단한 이제 워터 스포츠 같은 그런 액티비티 프로그램들을 지금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실제 다리가 보이는 전경이고요. 이건 요트
탑승해서 제가 촬영한 사진입니다. 실제로 이런 요트 탑승이라든가 아니면 나중에는 이 작은 카누 같은 것들을 이제 워터 스포츠 같은 액티비티를 할 수 있게 운영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지금 각각 동별로 지금 진행돼 있는 현황을 좀 안내를 드리면은 제일 마지막에 시작한 게 B1-3동인데요. 지금 여기 B1-1-2동 같은 경우는 이미 골조는 그 50층까지 다 완료가 됐고 B1-1동만 지금 현재 47층 공정 중이어서 거의 대부분의 골조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부 공정을 한창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략 전체 공정으로는 40% 정도 내부 공정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장 마지막에 이제 그 짓기 시작한 동 외 나머지 동들은 이제 그 탑층까지 전부 다 골조 공사가 완료가 됐고 여기 그 B2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쪽의 공정도 거의 50%까지 다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부 공정 완료하고 있고 뭐 이렇게 지금 위쪽에 골조 공사도 최근에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안쪽에 리프트 설치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게 프린세스 코브 프로젝트의 이제 플로어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이고요. 이렇게 디귿자로 해가지고 바다 쪽으로 최대한 많은 뷰를 확보를 해놨고 여기 단지 왼쪽 편에 보이는 곳이 아까 설명드린 오페라 하우스. 예, 조호바루의 새로운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될 오페라 하우스와 그 아래쪽은 전부 다 럭셔리 샵들로 다 조성이 될 예정이고요. 여기 단지 이 아파트먼트 자체는 이제 건물은 전체 49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 비원동만 50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영장이랑 이런 부대 시설들이 위치한 쪽은 싱가포르 바다 전망을 다 확보할 수 있도록 8층 높이에 다 조성을 했고 그 아래쪽은 다 주차장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귿자 전체 단지를 둘러싸고 바닷가 쪽으로 상가 라인을 다 조성을 해서 추후 조호바루에서 새로운 또 관광객들이 또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어트랙션으로 또 작용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좋은 뷰는 이 단지 전체에서 싱가포르 방향으로 바라보는 바다랑 싱가포르 영구 조망 확보할 수 있는 남향 전망을 현재 제일 베스트 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분양가 같은 경우 위치에 따라서 이제 전용 면적이나 이런 평당 가격이 좀 많이 상이하고 또 그 페이먼트 스케줄을 어떻게 잡으시냐에 따라서 좀 상이한데 아직까지는 말레이시아랑 다른 나라 국경도 닫혀 있고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특전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나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 사실 거의 제일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상황이 아닌가 저희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번 제가 좀 추천드리는 유닛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건 4베드룸이고요. H1 타입, B1-3동에 있는 H1 타입입니다. 4베드룸이고 욕실이 3개 있고 전용 면적이 41.2평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족 단위 거주할 때 적합한 타입이고요. 여기 거실 정면 발코니 쪽이랑 안방 그리고 베드룸에서 전부 다 바다랑 싱가포르 전망 다 바라보는 제일 좋은 전망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른 한쪽 뷰로는 조호바루 또 도심 전망을 다 바라보는 그러니까 모든 전망이 전부 다 최고의 전망을 좀 자랑하는 유닛입니다.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대략 일시납 구매를 진행하시는 분들께서는 대략 한 3억대 후반부터 분양가가 책정이 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방금 추천드린 4베드룸 타입 위치고요. 이렇게 화살표 따라서 전망이 확보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B1-3동의 G타입인데요. 이거는 전용 면적 26평짜리 방 2개, 욕실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이랑 발코니에서 전부 다 제일 좋은 뷰를 보실 수가 있고 구조도 상대적으로 좋게 나와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유닛 위치랑 이 전망 나오는 곳이고요. 다음으로 B1-3동의 M1 타입인데 전용 면적 대략 한 31.8평에 방 3개, 욕실 2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이랑 또 발코니에서 제일 좋은 뷰, 바다랑 싱가포르 야경까지 다 볼 수 있는 뷰를 다 볼 수가 있고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만큼 굉장히 넓은 발코니 구성을 해서 전망을 더 돋보이게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 방금 추천드린 타입의 위치고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간단하게 제가 Q&A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참가자 버튼 눌러 주셔가지고 그 질문 있으신 분들께서는 손들기 버튼 눌러 주시면은 제가 음소거를 해제를 해서 직접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 아니면은 저한테 그 채팅으로 질문을 좀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진행 공정에 대한 궁금 사항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앞으로의 임대 전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 궁금하신 부분 말씀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비자 입국은 안 되나요, 지금은? 안녕하세요. 저 무비자 입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가능한 방법이 그 랑카위 아까 트래블 버블 제가 짧게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랑카위를 거쳐서 들어오시는 방법 외에는 아직까지는 오픈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어, 그 세미나 초반에 말씀드린 지금 3월 1일부로 입국 규제를 완전히 완화를 하겠다거나 아니면은 뭐 무격리로 입국을 하게끔 하겠다거나 하는 이슈가 이번 달 초에 좀 제기가 됐었는데 다시 총리가 그 다시 발표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지금 좀 고려를 하고는 있지만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저희 예상으로는 지금 한 3, 4월 중에는 좀 뭔가 관련해 가지고 무비자 입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완화 발표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확정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손들기 눌러주셔도 좋고 제가 채팅창 보고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양대금 납입 스케줄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를 주셨는데요. 사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 거의 후반부에 이제 도달해 있기 때문에 잠시만요. 제가 네, 이렇게 지금 좀 후반부에 그 되어 있어서 말레이시아의 표준 이제 분양하면은 표준 지불 스케줄 같은 경우 이런 건설 공정에 맞춰 가지고 이제 지불을 하는 그런 식으로 좀 통상 진행이 되고 프린세스 코브도 이전에 주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건설 막바지에 들어가면서 약간의 할인율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씩 달리 제시하면서 어, 그러니까 가계약을 하고 그러니까 유닛을 고르시는 가계약 절차를 하고 나서 1개월 이내 일시납으로 전체 대금 납입을 하는 경우 좀 더 많은 할인 혜택을 제공을 드리는 그런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반년납 그러니까 가계약하고 나서 반년 이내 전액 납입하는 그런 요건으로 분양을 받으시는 그런 형태로도 가능하시고요. 아니면은 현재까지 완료돼 있는 부분까지 납입을 하시고 이후에 이제 완공될 때까지 그냥 그 진행되는 절차에 맞춰 가지고 이제 진행하실 수도 있으신데 할인율에서 사실 일시납이랑 6개월 납 정도가 굉장히 좀 유리한 측면이 많아서 할인율이 훨씬 더 가격적으로 매력적인 가격으로 분양을 받으실 수가 있으셔서 지금은 공정에 따른 지불보다는 이렇게 그 기간을 정해놓고 분양받으시는 쪽을 저희가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공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 대비해서 이 일시납이나 6개월 납하는 것이 분양 대금 납입하는 스케줄에서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하셔가지고 계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동남아 투자할 때 조심하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좀 정부 규제나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큰지 이런 문의를 주셨는데요. 음, 사실 뭐 정부의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M2H 같은 거나 이런 부분도 약간의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긴 하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결국은 투자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느냐 여부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그 해당 동남아 국가의 기조를 잘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나라가 실제로 외국인에 대한 어떤 투자에, 그리고 사유 재산에 대한 어떤 그 인정이라든가 보장이 정확하게 되느냐, 그런 레코드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될 거고요. 뭐 보통 베트남이나 뭐 몇몇 사회주의 국가들은 그런 쪽으로 좀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평가를 좀 하고 있는데, 반대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사유재산에 대한 보장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강력하게 보장이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특히나 외국인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말레이시아만큼 상당히 좀 자유롭게 뭐 입출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좀 자유로운 국가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부동산 투자 측면에서 말레이시아가 부동산에 대한 어떤 특정 규제를 추가 부여를 함으로써 굉장히 리스크가 많이 불거질 위험은 사실은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지금 정권이나 분위기가 굉장히 좀 보수적인 성향을 좀 많이 띠고 있어서, 오히려 현 시점을 좀 약간 보수적으로 보셔가지고 지금 현 시점에서의 규제 상황이나 이런 걸 판단하신 이후에, 말레이시아가 지금 사실 코로나 이후로 경기 상황이 굉장히 좀 많이 어려웠던 시기가 있고 지금도 사실 그 와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추후에 이제 정권 교체라든가 이런 흐름을 보면은 앞으로 뭐 당분간은 사실은 여기서 더 어렵게 규제를 가할 것으로는 예상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희 쪽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외국인 쪽에 투자를 좀 최대한 유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추가적인 규제를 가하지는 않을 걸로 저희 쪽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타 국가, 사회주의 국가라든가 그런 데 대비해서는 말레이시아는 이런 재산권이나 이런 측면에 대한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좀 덜한 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 세나이 공항 진해어 운영 여부랑 또 공항이랑 프린세스 코브까지 거리 문의 주셨는데, 세나이 공항에 있는 진해어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운항을 다시 재개를 하진 않은 상태고요. 그 말레이시아의 입국 규제가 좀 어느 정도 조금 더 관광 수요가 조금 더 돌아올 수 있도록 완화가 되면은 아마 좀 재개 발표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말씀드렸던 말레이시아 국경 개방 소식을 좀 같이 연계해서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세나이 공항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좀 위치가 좋아서 어느 지역으로 가든 대략 한 30분 이내 거리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세나이 공항에서 프린세스 코브까지의 거리도 대략 한 30분에서 35분 정도 거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호바로 부동산 가격이 최근에 좀 전체적으로 많이 하락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조금 질문 종류가 좀 다양한데 제가 순서대로 좀 답변을 드릴게요. 조호바로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일단 최근 많이 하락한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조호라는 지역의 특성이 좀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어, 일단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그 조호바루의 앞으로의 발전 전망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싱가포르와의 연결성, 싱가포르와의 괴리를 좁혀가는 그런 과정들에 있다. 그리고 이 조호바루 지역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호재들도 전부 다 싱가포르 RTS를 비롯해서 이쪽 싱가포르에서 들어온 여러 기업들 투자를 받는 그런 부분이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관광 수입이라든가 조 사람들이 싱가포르 가서 경제 활동하는, 하루에도 30만 명씩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조 내에서의 소비도 위축이 되겠죠. 그러면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흡수되는 관광 소비 위축되고 싱가포르에서 들어와야 되는 여러 기업들, 그런 여러 부분에서 이제 차질이 생기면서 사실 조 지역에 기존 투자를 하시던 조 내의 자산가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좀 이런 투자 수요가 많이 좀 하락한 부분이 있었고요. 특히나 조의 대다수의 부동산들의 제1 그 타겟
타겟 고객이 사실 싱가포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프린세스코브도 그렇고 저기 신도시 지역도 그 웬만한 부동산 그 판매하는 건설사들은 여기서 외국인이 몇 프로 샀냐, 그리고 저기 로컬 현지인이 몇 퍼센트 샀냐 이런 질문을 하면은 조호바루 사람이 뭐 60% 샀다 하면은 뭐 외국인이 40% 샀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은 그 중에 싱가포르 사람은 자연스럽게 60%에 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싱가포르를 그냥 말레이시아 사람이 사는 거랑 레이트를 같이 그냥 다 통합해서 계산할 정도로 사실 싱가포르 수요자들, 구매자들이 굉장히 좀 메이저한 고객인데 이런 전반적인 그 아예 수요가 지금 2년이 넘었죠. 2년 동안 이렇게 완전 차단이 되면서 말레이시아의 내수 경제로 좀 돌아가는 부분이 더 큰 다른 지역 대비해서 굉장히 좀 큰 타격을 본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만큼 조호바루 부동산의 이제 자체 수요로 이제 돌아가는 부분에서 좀 안정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좀 뭐 임대료라든가 뭐 개인간 거래 물건이나 이런 전반적인 시세에 좀 하락폭이 좀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싱가포르가 조호바루 쪽에 상대적으로 이제 장기 롱텀으로 봐가지고 이런 연계성 확대나 이런 측면을 다 고려했을 때 이런 가격 하락이 됐을 시기를 어떻게 보면 저평가가 좀 큰 폭으로 온 지역으로 또 판단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약간 코로나 시기의 변동성을 같이 좀 종합해서 판단을 하시면 어떠실까 합니다.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외국인 스탬 듀티 이런 부분 문의 주셨는데 프린세스 코브 말고 일반적인 이제 개인 부동산 구매 시에는 조호바루 지역으로 말씀드리면은 취득세 같은 경우 대략 한 3% 정도, 그리고 조호주의 외국인 그 구매 승인 이후에 조주 정부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주 정부세가 부동산 가격의 2%, 그러면은 3%랑 조주정부세가 2%죠. 그리고 외국인 스탬프 같은 경우가 이제 조주정부세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조우주 같은 경우. 그래서 대략 구매가액의 5% 정도가 취등록세 형태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프린세스 코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그 조주정부세 2% 같은 경우 건설사에서 그 대신 납부를 해주는 혜택을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구매할 때 말레이시아는 에스크로 제도를 쓰기 때문에 그 변호사를 항상 그 고용을 해가지고 변호사와 함께 계약서 준비도 하고 뭐 지불 납입이나 이런 것도 변호사가 다 컨트롤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 이제 법무 비용이라는 게 발생하는데 그게 통상 부동산 가격의 1%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근데 프린세스 코브 같은 경우 그 법무 비용 같은 경우에도 건설사에서 대신 납부 처리를 해드리는 혜택을 좀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하시고 있으면 이제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프린세스 코브 같은 경우는 주상 복합 지역으로서 상업 지역 그 재산세가 발생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처럼 그 어떤 부동산에 있으면은 그 공시지가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실제 부동산 거래 매매 가격이 아니라 시청에서 매기는 가격인데 프린세스 코브 같은 경우에는 이 공시지가의 0.27%가 1년에 반기별로 나눠가지고 토탈 1년 0.27%가 청구가 되고요. 대략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경험상 1차 전지 경험상 대략 실구매 가격 대비해서 한 60% 정도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율이나 이런 측면은 그렇게 좀 고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매매를 추후에 하시는 경우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어, 외국인 구매자 같은 경우 1년에서 그러니까 계약서 사인해서 스탬핑 받은 날짜로부터 5년 차 이전에 매도를 하시면 양도 차액의 30%가 양도소득세로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6년 차부터는 10%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하겠습니다. 그거 외에는 이제 추후에 판매할 때도 약간의 법무 비용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판매 중개를 에이전트를 통해서 하신 경우는 이런 판매 중개 수수료를 고려하셔가지고 판매가 책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출 가능 금액이나 이자율 같은 경우는 조금 상이한데
일단 RNF 프린세스코브 2차 단지 같은 경우 최근 외국인에 대해서 대출을 좀 진행을 잘 안 해주고 있는 편이고요. 이런 건설 중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지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지금 완공이 돼 있는 이런 빌딩에 대한 대출을 진행을 하시면은 완공 물건에 대해서는 대출을 대략 외국인 기준에서 최대 한 50% 정도까지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자율은 사실 지금 변동 이자율이라서 그때그때 좀 차이는 있지만 지금 말레이시아가 이자율이 경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별로 좀 다르지만은 잘 받을 수 있는 곳은 지금 3%대까지도 지금 나오는 것을 저희가 봤었고요. 대략 그 정도 범주로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 체류 비자 없는 외국인이 분양받고 임대를 놓을 수 있는지. 네, 이 부분은 가능하십니다. 이거 실구매하실 때도 비자가 없으신 분들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 또 임대 놓는 부분에서도 분양 이후에 장기 체류 비자가 없으셔도 임대 진행하거나 그 관리 진행하시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으세요. 그래서 다만 이제 장기 비자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 임대료 수납이나 여러 측면의 문제가 있는데 현재 부동산에 그 SPA 부동산 계약서가 있으면 비자가 없이도 은행 어카운트를 열어주는 일부 은행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구매하시고 추후에 이제 현지에 한번 들어오셔 가지고 현지 은행 계좌 오픈하시고 그다음에 그쪽 계좌로 임대료 수납하시면서 관리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 절차, 해외 송금 절차 문의 주셨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그 계약하시고 이제 송금하는지, 네, 현재와 같은 만약에 지금 당장 계약을 하시는 경우라면은 한국에서 어떤 유닛을 결정하셔서 그 프린세스 코브에서 그 보내준 서류 계약서 같은 것들을 서명을 하고 또 부킹 내지는 서명을 하신 다음에 어, 그 해당 계약서를 은행에다가 제출을 하고 대략 그 가계약금 내신고라고 하거든요. 그 가계약금에 대한 송금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은 현지에 와서 프로젝트를 보고 이제 현지에서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고 양쪽 다 가능하다고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처음에 이제 계약서를 쓰시면은 그 가계약서 쓸 때 그 가계약서를 통해서 은행에서 최초 10%에 대한 내신고술이라는 것을 먼저 진행하시고 이제 한국에서 그 본계약서 서명한 서류를 가지고 그 은행에다 추가 제출을 함으로써 나머지 잔금을 건설사와 결정되어 있는 잔금 스케줄에 맞춰서 은행에다 제출하고 해당 대금을 송금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 같은 경우 그리고 현재 이런 부동산 해외 부동산 계약 자체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랑 추가적인 상담 또 계약 자체도 사실 저희랑 만나서 저희가 상세한 내용을 다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는 절차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은행 또한 이제 말레이시아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경험이 많으신 지점을 소개를 드려서 그쪽을 통해서 좀 원활하게 송금이나 신고 관계를 좀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마찬가지로 계약서 작성하실 때 현지 방문 없이 저희가 그 사인을 받은 그 사인 내용을 저희랑 만나셔서 한국에서 다 설명드려서 진행을 하시고 그 해당 계약서를 현지로 우편을 보낸 다음에 현지에서 변호사랑 정부 공증 다 완료한 원본 계약서를 다시 우편으로 전달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진행하시는 경우. 그리고 자녀에게 증여하시는 경우에 대한 세금 관계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 별도 증여세는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증여세는 따로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없는데 현지에서 구매를 하시고 증여를 할 경우 별도 발생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취득세 여기서 그 취득세가 스탬 듀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명의 이전을 하는 비용이 3% 정도가 이제 발생하는 부분을 일종의 증여세와 비슷한 개념의 비용으로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사실 약간의 법무 비용, 이거 증여 처리하는 거에 대한 변호사 그 고용하는 비용이 일부 발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의 이전비 3% 그리고 법무 비용 한 1% 정도 이렇게 전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혹시나 이 부분은 문의 사항은 아니지만 좀 고려하시는 분한테 팁을 드리자면 이 증여 대 상속 어느 쪽이 좀 유리하냐 이런 쪽으로 좀 문의 주신 분들도 계셔서 말씀을 드리면은 현지에서는 사실은 상속 쪽이 사실 세금 측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 같은 경우 현지에서 윌이라고 하는 이런 유언장, 말레이시아 현지 변호사의 공증을 통한 위임장을 미리 사전 준비를 해서 어떤 자산을 누구한테 넘기겠다는 그런 형태를 미리 서류 준비를 해두는데 그거 준비하는 변호사 비용이 대략 한 50만 원? 뭐 이 정도 정도면 다 준비가 되세요. 그래서 이 50만 원 정도 비용으로 이걸 준비를 해두시면 아까 말씀드린 증여 시 발생하는 취득세나 법무비용 같은 대략 한 3, 4% 범주의 이런 비용 없이 만약에 상속을 진행하시는 경우는 이 위임 그 유언장 하나만으로도 이런 비용도 없이 전부 다 자녀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런 뭐 약간의 차이지만 상속 쪽이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RTS 관련 문의랑 외국인 우선 RTS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착공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싱가포르 오드랜드 노스 터미널 같은 경우 거의 완료가 됐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냐면은 그 지금 싱가포르 북부 쪽에 이제 조호바루 여기 RNF 프린세스 코브랑 싱가포르 여기 바다 쪽에 지금 부유선을 띄워가지고 아래쪽 지금 바닷길 위쪽으로 그 경전철을 띄워야 되기 때문에 바다 위쪽에 부유선 띄워서 지금 파일링 작업 이제 막 착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보면은 그 해당 부유선이 떠 있는 것을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최근에 직접 촬영한 사진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다른 질문 먼저 답변을 드릴게요. 그 외국인 매매 시 외국인에게 밖에 양도가 안 된다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문의를 주셨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외국인 매매 시 로컬 외국인 다 매매가 가능하시고요. 굳이 따지자면 외국인한테 조금 불리한 점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조호 주정부세, 조호 주정부세 2% 붙는 게 뭐 외국인한테 약간 판매 시에 약간 디메리트가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로컬이 사겠다고 하면은 더 다른 제약 없이 다 뭐 매각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양도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한테 뭐 팔 수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없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지 지분에 대한 이런 문의를 주셨는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대지 지분을 어떤 우리나라처럼 뭐 지분율로 표기하는 그런 형태로 사실은 등기부 등본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다 명기는 되는데 다만 이 토지에 대한 프리홀드 또 리스홀드 이런 토지 소유권에 대한 개념을 같이 좀 그 포함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대지 지분율로서 대지에 대한 지분을 막 이렇게 명기해가지고 서류가 나오거나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이런 프리홀드 부동산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암묵적인 현지에서의 뭐 부동산 매매 시 이런 콘도 매매 시에도 그렇고 프리홀드 토지에 대한 약간의 암묵적 프리미엄이나 이런 거는 조성이 돼 있습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개념으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분양가의 인테리어 비용 포함인지 사실 여기 프린세스 코브 같은 경우 일단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기본 베이직으로 아파트에서 인테리어는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은 하얀 색깔 페인팅 벽 마감으로 해가지고 이제 아파트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약간의 주방 기재 캐비넷이나 이런 것들 조금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뭐 거의 대부분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뭐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RNF 같은 경우는 이런 내부 인테리어나 기본 할 게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문의 도어락이라든가 좀 주방에 있는 기본적인 캐비넷이라든가 가스레인지나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간접 조명 등이라든가 샤시 같은 부분들 다 이미 포함이 되어 있어서 프린세스 코브에서 인테리어를 한다면 사실 움직이는 가구들 뭐 소파 뭐 침대 이런 것들 가구들을 사서 넣으시고 약간 추가적으로 조명 같은 것들 간접등은 있지만 주로 뭐 샹들리에 같은 거를 달 수 있는 위치나 이런 데 조명 케이블 같은 걸 빼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뭐 원하시는 조명 같은 것 좀 설치하고 커튼 달고
뭐 이 정도 하시면은 바로 입주 가능한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 명의 매수 가능 여부를 문의를 주셨는데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가능은 하신데 다만 이제 세금 한국에서의 세금 측면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지 약간 계획을 좀 잡아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저희랑 추가적으로 좀 상담을 하면서 진행하시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녀 명의로 하고 재원을 한국에서 신고를 해서 본인 명의로 그 돈을 보내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면은 분명 이제 국내에서의 증여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이제 그 계약을 진행하시고 할지 이런 플랜을 잘 세워가지고 계약을 진행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호에서 3억 이상 물건만 거래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를 주셨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호에도 지역마다 막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조호주에 외국인이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기본 가격이 100만 링깃인 거는 맞고요. 다만 여기 아까 이스칸다 말레이시아에서 특히 메딘이라는 여기 B구역에 있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이 메디니 경제특구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외국인에 대한 구매 제한을 50만 링깃으로 낮췄습니다. 그게 한 1억 5천 이상 되면은 이제 외국인이 구매를 시장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좀 규제가 완화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지금 프린세스 코브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다가 별도 승인을 받아서 1억 5천 이상 되는 물건이면은 구매가 가능하도록 약간의 규제가 좀 완화가 별도로 되어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소개해드린 제일 앞쪽 라인에 있는 약간 큰 사이즈 유닛들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 좀 작은 유닛들에 대한 투자를 좀 고려하시는 분들도 프린세스 쿠브도 충분히 그 선택지에서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우선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그 Q&A를 이 정도로 마무리를 일단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가적으로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이 RNF에 대해서 프린세스 쿠브에 대해서 어떤 유닛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상담 또는 아까 문의 주신 여러 가지 한국에서의 그 뭐 계약 절차나 해외 부동산 취득 송금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한 상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저희 그 서울 사무실이나 또는 제가 있는 조지사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언제든지 또 추가 자세하게 상담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랑 한번 꼭 추가 상담을 좀 진행을 해서 앞으로 좀 정말 좋은 위치에 있는 지금 사실 아까 바다뷰 보이는 유닛은 이제 거의 분양이 완료된 상태라서 아마 뭐 싱가포르가 개통이 좀 더 뚫리고 앞으로 입주국이 더 자유로워지면 금방 소진될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만약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좀 빠르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우선은 추천을 좀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 늦게까지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세미나 이후에 카카오톡에서 저희 유원 인터내셔널 꼭 찾아주시고요. 전화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저희 그 유원 말레이시아 본사나 조 사무실로 전화 주실 수가 있습니다. 긴 시간 오늘 세미나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